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최근 미증시가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어제 하루 조정이 나오면서 테슬라 역시 400달러를 지켜주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 조정 나오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440달러, 즉 두 번째 저항, 신고가 다음 저항 가격대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 흔들기가 나와도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이제 본전에 온 가격대. 여기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신규 들어온 사람도 단기 수익 났으니까 매도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기존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조금 흔들리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할지 이 메이저 세력들이 체크를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주에 또 PCE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미증시가 흔들렸던 이유는요. 파월 의장 때문이에요. 내년 임기 5월이면 끝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파월 의장은 말 바꾸는데 선수입니다. 아마 미국 주식이나 증시,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무슨 얘기 했냐면은, 기준금리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이 미친다. 지금 파월 의장, 패드는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빠르게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축 정책을 너무 오래 하면 고용이 위축되고 목표 균형 잡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즉 지금은 계속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9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올해 이제 10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 남았어요. 그래서 싹 다 0.25포인트 내리겠다.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2주 만에 또 그냥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이 조금 다소 높은 상태인데 관세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를 돌려서 이렇게 좀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작년에 3번 연속 내렸고요. 올해 전반기에 금리 동결하다가 이제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릴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완화하면은 다시 한번 물가 상승 튈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금 정책적으로 계속 좀 조심하자,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미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를 내면서 이때다 싶어서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일단 최근에 금리 인하 필요하다라고 한 결정적 요인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8월 근원 PCE 물가 이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PPI, CPI 다 어려운 내용 싹 다 뒤로 빼고 어쨌든 이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물가 지수는요. 지금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금융계에선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노동시장 약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뭡니까?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최근에 점도표에서도 연준 이사회가 좀 점도표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소식, 또 호재가 나와주고 있죠.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면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좀 봤더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만 좀 챙겨볼게요.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 보험 가입하는 데이터를 분기별로 좀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2025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 파란색 이 보라색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 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전기차 2차 전지 모두 다 이 캐즘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새로운 산업이 올 때 1차 성장 흔들리고 2차 성장이 진짜인데 지금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제 주변에 보면요. 뭐 테슬라 그리고 뭐 현대차, 전기차 타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미국,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는데 자, 투자 회사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또 최근에 548달러까지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베이어드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 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AI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적인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건데 그 배경이 로보택시, 그다음에 로봇 사업, 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성장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035년까지 결국은 지금 1조 달러 보상안에 포함된 내용도 좀 있습니다만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로보택시 지금 이 사회가 뭐 100만 대 이상 팔아야 되고 특히 테슬라는 2천만 대까지 팔았을 때 주가가 1,400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더 멀리 보고 시장이 또 받쳐준다면 3,000달러까지도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에서 월가에서 밀어주는 이유는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출범할 때 오른팔이었죠. 도치 수장을 하다가 지금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가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이 이슈가 됐어요. 주말에 이제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이 공화당 청년 보수 운동가가 암살당하다 보니까 자, 우연히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트럼프는요. 마가 정책,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래서 관세 정책으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방 국가 EU까지 싹 다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확실히 또 최근에도 영국과의 손잡으면서 이런 사업적인 기질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사업이 잘 돼야 미국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후임자한테 내가 경제를 살려놨으니까 다음 대선에서도 무언가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월가에서도 이 트럼프의 입김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자, 리포트 발표를 했는데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테슬라 메타 피규어 AI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메타가 최근에 지금 뭐 스마트 글래스 이제 안경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 로봇 만드는 회사, AI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보는 것을 실제 휴머노드 로봇에 입혀서 이 실생활에 뭐 예를 들어서 요리도 해주고요. 택배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 결국 앞으로는 이 로봇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을 보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도 테슬라 이 새롭게 지금 뭐 500달러 그리고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500달러는요 바로 코앞입니다. 그 500달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돌파할 때 그리고 비중 조절 신규 매수 타점 싸움도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고 골드만삭스도 웃긴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자, 400달러 돌파를 했는데 395달러로 뭐 목표치를 상향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힌트가 있었잖아요. 롱텀 멀리 볼 때, 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이 있다. 결국 이 잠재력이 있으니까 멀리 볼 때 뭘 봐야 되냐? FSD. 자율주행. 호주와 뉴질랜드의 우측 핸들 시장에서도 진출을 했고요. 자, 옵티머스. 이 두 개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월 6일에 있을 이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주주들한테 많이들 참여해달라. 자, 계속해서 이 11월 6일 주총 이후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FOMC 회의라든지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때, 자, 10월 30일, 12월 11일 두 번 남았거든요. 두 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고 증시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건 여담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큰 흐름을 봤을 때, 자, 연준에서도 이 FOMC 끝나면 9월에 끝나고 나서 점도표 비공개로 투표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금리 조절해야 될지.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렇게 조금 더 내려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봤을 때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이다. 그럼 2026년, 2027년 트럼프 임기 2년 차, 3년 차, 3년 차 되면 램덕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우리의 인생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여담이지만 어제 팔란티어라든지 또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는 내용까지.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그리고 뭐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확장하면서 지금 좋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애리조나라든지 네바다주라든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법적으로 제도를 좀 어느 정도 통과하는 시그널도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또 옵티머스 양산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주총에서도 뭐 개인 회사지만 XAI에 대한 투자권 그리고 옵티머스 이제 3세대 공개를 앞두고 XAI 개인 회사의 그록이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가 첨가됐고요. 추가됐고요. 이렇게 탑재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 말하는 대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뭐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특히 미국 주식은요. 성장주, 기술주에서 30배, 50배, 100배짜리가 나와요.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정책주들 그리고 최근에 영국과의 어떤 기술 교류 이 내용은 제가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밀릴 때마다 모아가도 되고요. 1차로 800달러와 1000달러 사이에서는 사실상 조만간 급등 나올 수 있는 이 전반적인 시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타점을 봐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에서는 이런 큰 그림, 거시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그냥 테슬라 좋다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산업이 흘러가고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야 우리가 밀릴 때 버틸 수 있고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상승했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플랜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특히 미국 주식은 상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 이 추세,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220달러에서 세력들이 반등을 만들어냈고요. 단숨에 뭐 한 달 반 만에 2배가 가니까 뒤늦게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단기 급락으로 공포감을 조성을 했어요. 그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올라와도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한번 이렇게 살짝만 눌려도 파는 심리, 즉 매도 심리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내가 좀 물려 있다면 아니면 최근에 제 영상 보고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눌리면 땡큐. 더 살 수 있다. 자, 근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죠. 이 저점 라인이 이탈할 때 매도가 세지고요. 이 저점 라인을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보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근처에서 저항 맞고 밀렸다가 매도가 강한 자리를 매수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돈의 힘이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로 확실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0달러 그리고 380달러까지도 괜찮아요. 즉 이 구간에서는 눌리면 너무 좋다. 안 눌리고 가면 우리가 또 이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의 힘을 보고 매도의 힘을 보고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자, 지금 시점에서 뭐 시간봉이라든지 저는 전업 투자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쪼개서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패턴들, 세력들의 어떤 타점들 이런 저항 라인까지 가격까지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봐야 되고 이 구간은 사실상 인생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800달러, 1000달러까지도 조금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2600달러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제가 이제 매일매일 뭐 전체적인 큰 흐름, 이벤트, 스케줄 보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주분들 또는 구독자분들의 응원의 댓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셔도 되고요. 다른 종목들 분석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또 확인해서
영상 뒷부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 짧게 응원합니다. 도움됐습니다. 한마디 우리 댓글 부탁을 드리고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